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계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자료 첫 번째 보시면 대부분 이제 FOMC 얘기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페드는 올해 금리를 2번 인하할 걸로 여전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를 3번 인하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리를 2번이 아니라 3번 올해 안에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뭐 경제 예측은 조금 실업률은 높아졌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좀 줄고 뭐 2.5에서 2.8로 막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관세 때문이다라고 약간 파월이 말을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꼭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나쁘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애매하다 뭐 이렇게 일단은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월부터가 좀 재밌는데 더 느린 양적 완화가 아니라 이게 양적 긴축인데 약간 잘못 지금 표기가 된 거고 페드가 대차 대조표 감소를 늦추고 재무부 유출을 월 50억 달러로 줄이고 MBS를 350억 달러로 유지한다. 전체 양적 긴축은 600달러에서 400억 달러 감소한다. 돈을 시중에서 빨아들이는 걸 이제 줄인다라는 거고 쉽게 말하면 QT가 거의 끝나간다라는 건데 QT가 끝나가면 양적 완화의 사이클로 접어들겠죠. 그래서 사실 올해 안에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는 게 지론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럼은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강조해서 구체적인 데이터와 설문조사 간의 단절을 지적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잠깐 단기적으로 치솟을 수 있지만 치솟는다기보다는 조금 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올라도 결국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뭐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소비하는 것들 뭐 밀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식료품에 있어서는 계란 결국은 사람들이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들 무언가 생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품 쪽의 가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면 정말 써야 되는 에너지 지금 뭐 가스나 이런 거는 미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아마 사실상 떨어지는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금리 인하는 일단 페드 워치에서는 6월 달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월이 돼야 금리를 인하할 것 같고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인데 양적 완화와 함께 금리 인하를 하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양적 완화가 그래서 언제 되냐? 아마 이러한 추세라면 6월 달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막 날아가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시작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로 시장에 반영이 되긴 하니까 일단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서 헤이즈의 글을 가끔 저희가 참고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매크로적인 것 그러니까 좀 거시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을 맞추기보다 방향을 맞추는 거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아서 같은 경우가 이제 전형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대표적 인물이고 실제로 12월까지 좋았다가 좀 12월부터 장세가 기울어서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 사람은 70K 언더를 봤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QT는 기본적으로 4월 1일에 거의 끝났고 우리가 진짜로 끌어올려야 할 다음 일은 QE의 재개이다. 양적 완화의 재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조금 바꿔요. 77K가 바닥, 76K가 사실은 숫자인데 77K가 바닥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현금 챙겨둬라. 그런 얘기를 이제 아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뉘앙스적으로는 77K가 바닥이기를 희망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신호, 뭐 맞춤형 미국 은행 신용 공급 지수가 상승 추세다. 덤핑이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은 더욱 강세장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폴리마켓을 보면 결국에 트럼프랑 바이든 대선 때 폴리마켓에서 먼저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길 것 같다,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어떤 언론과 뭐 설문조사보다도 정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폴리마켓은 결국 자기 돈을 걸고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래 죄송합니다. 이번 달 3월 31일 날의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디일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7만 5천이 15% 그리고 9만 5천이 또 14%예요. 8만 5천이 없긴 한데 일단 없다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9만 5천과 7만 5천이
반반의 확률이다라고 보였습니다. 사람들도 대부분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자, 스위프트에서 이제 리플과 계약을 체결해 국경 간 지불에 리플을 사용하고 수십억 달러 리플 유동성 준비금으로 에스크로에 보관하기로 했다. 수십억 달러의 이제 리플을 에스크로로 보관한다는 건 수조와 같은 뜻이에요. 사실 원화 가치로 본다면. 그래서 이게 리플 락업이 좀 될 것 같고, 스위프트의 국제 결제 솔루션인데, 리플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넘어서려고 했던 게 스위프트예요. 2017년도에 제가 코인판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스위프트를 넘냐 마냐라는 얘기를 막 계속 했었고, 그래서 그런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고, 실제로 그런 관련된 일들, 국경 간 결제, 뭐 일본의 은행과 협업했다, 막 이럴 때마다 리플이 올랐었는데, 지금 스위프트와 약간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에 리플이 제시했던 청사진을 어느 정도 이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트당이 온다면 리플이 또 옛날처럼 신호탄을 또 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고 계신데요. FOMC가 있었던 날, 이제 그 전날 새벽부터 해서 비트는 저점에서 반등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 저점이 결국은 올라간 상황이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85K가 좀 중요한데 뚫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점이 높아지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현재 일단 고점을 높였어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살짝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또 하나의 저항이 좀 나오긴 합니다. 이거를 빨간색으로 차트를 표시를 할게요. 분홍색. 보시면 이 구간에서 막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추세적으로 하나를 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추세 안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지선은 사실 의미가 크진 않으니까 요거는 약간 제외하고 보면은 상단 저항선을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인데, 현재 우리가 넘어줘야 되는 이 구간이 사실 요 박스권 보이시죠? 이렇게 박스를 보게 되면 요 매물대 라인이 있고 살짝 오버슈팅 나왔다가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진 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결국에 86K의 요 박스권을 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저항선을 넘는다면 아마 위에 상단 보라색 선인 91,000, 91,000 중반, 91,000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보여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라색 선까지 넘어가면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텐데요.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자,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MA 7일, 50일, 20일, 21일, 50일 뭐 해가지고 EMA와 SMA를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 드디어 이제 단기 이평선이 다시 기울기가 위쪽으로 생겨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딱 여러분들이 대충 눈대중으로 보셔도 요 구간들의 현재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겹쳐져 있는 게 보여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평선의 이 단기선이 위로 올라가고 점점 중기선, 그 다음에 장기선 이렇게 갈수록 그 선들이 아래로 깔리는, 그러니까 보면은 상승 장대를 보면은 단기, 그 다음 단기, 그 다음 중기, 장기, 최장기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는 게 중요한데, 정배열이 되기 위해서 현재 구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현재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양봉 하나 딱 뜨면 또다시 이평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 배열을 모아놓는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사실 횡보가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결국에 이 9만대 위로 다시 넘어가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횡보의 시간을 거치면서 또 한 번 양봉 쏘던가, 혹은 이러한 식의 캔들로 올라가는 그림 만들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로는 이제 78,000대 중반이 매수 라인이 될 것 같고요. 매수보단 지지 라인 될 것 같아요. 매수 라인은 사실 이 주황색 선을 넘고 리테스트가 되고 있고, 이게 4시간 상에서는 사실 몸통 마감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가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 라인이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상황은 나쁘지 않다. 저점도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도미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비트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중에 도미노스가 부지기수로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비트가 큰 움직임으로 뭐 갑자기 일봉상에서 양봉이 10% 뜬다든가 혹은 음봉이 뭐 5% 이렇게 박힌다든가 하면은 도미노스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횡보하고 다시 천천히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아마 알트도 어느 정도 데려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떨어져서 있는 상황인데요. 주봉으로 보시면 나스닥이 4주 음봉에 5주차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이런 캔들로 마감을 해주고 차주가 되면 다시 반등을 좀 해서 약간 반등하려고 하는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비트도 아마 비슷한 차트의 움직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주요 알트의 움직임이 뭔가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는 그렇게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